식구들 어서오세요. 희애씨의 퇴사 회고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6월이고 상반기가 다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상반기 결산을 하려고 아이패드를 끄적끄적 거리다가 내가 퇴사한 지 벌써 5년이나 됐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올해 1월에 퇴사는 괜찮아 방법이 문제지 퇴사에 관련된 책을 낸 이후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퇴사 관련 고민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일이 제가 답장을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퇴사 5주년 회고록을 통해서 퇴사에 대한 장단점도 말씀을 드려보고 가장 고민 상담을 많이 주셨던 게 29살, 30쯤의 식구들이셨거든요. 그래서 30살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제 나름대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마실 건 티인데요. 덴마크 에디션 티팟에 담아왔고 카카오티라고 합니다. 카카오 100%라서 초콜릿 향이 나는 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술을 마시는 느낌을 내려고 소주잔을 가져왔어요. 신기하죠? 오늘 퇴사 얘기하면서 생각 정리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짠 하세요. 짠! 우와, 카카오 100%에선 이런 맛이 나는구나. 자, 일단 여러분, 저의 퇴사 회고록을 먼저 써볼까 합니다. 저는 19년 2월에 마지막 직장을 퇴사를 했고요. 마지막 직장은 공기업이었습니다. 19년도가 제가 29살이었어요. 29살이 한창 생각이 많을 때잖아요. 나이가 3으로 바뀌는 그 시점쯤에 내가 여기 계속 있어도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내가 이곳에서 30대를 맞이해도 괜찮을 것이에 대한 염려, 우려, 걱정, 저도 그 고민 끝에 퇴사를 선택한 거였고요. 퇴사를 굉장히 밥 먹듯이 했던 사람으로서 퇴사 yes or no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손희애 씨, 퇴사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이거 왜 술맛 나는 것 같지? 퇴사 만족하죠? 그리고 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합니다. 아마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직장을 다시 들어가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뭘 만들면 만들었지 제가 어딘가에 일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은 감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라운드 2. 퇴사를 추천하십니까? 추천합니다. 라운드 3. 퇴사 해볼만 한가요? 네, 해볼만 합니다. 예스. 라운드 4.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퇴사를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합니다. 제가 퇴사는 괜찮아 방법이 문제지 책을 쓰면서 한 챕터로 세상에 후회 없는 퇴사는 없다라는 얘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랑 비교했을 때 더 행복하신가요? 예스. 더 만족스러우신가요? 예스. 예스 투성인데 그렇다고 단 한 점의 후회도 남기지 않고 나왔습니까? 그 퇴사의 선택에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노예요. 후회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조금 더 빨리 퇴사할 걸 이라고 생각한 직장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기업 퇴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이들 공기업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직장,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저도 아무래도 그거를 의식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공기업에 다니는 동안에는 이미 결혼도 했다 보니까 제가 혼자 마음대로 물론 내 인생이기는 하지만 함께 가는 사람이 생긴 이상 함부로 결정을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경향이 확실히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은 조금 더 빠르게 퇴사를 했어야 됐다. 저는 공기업 다니면서는 몸과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갉아먹혔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갉아먹혔고 지방근무를 했었던 탓에 집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갈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나온 이후로는 사실은 진짜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지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나왔어도 됐을 텐데 그 나를 돌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내가 돈적인 것들, 미래의 안정적인 것들 이런 거를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고 그 판단을 자꾸 미뤘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후회도 있어요. 왜 회사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지? 이런 색깔의 후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힘들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퇴사, 이 두 글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너무 힘들어, 퇴사,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돌고 돌아서 모든 문제의 이 원인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은 이 회사를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퇴사는 괜찮아, 방법이 문제지에서 퇴사가 아닌 방법들을 제시를 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멘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의 고민을 충분히 들어주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들조차 몰랐던 거예요. 제가 털어놨던 사람들조차. 왜냐면 다들 살면서 직장에서 나가는 것 말고 이 직장 내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언을 얻을 수 없었고, 퇴사하면 해결된다, 퇴사하면 이 병은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 그런 후회도 있고요. 전 지금 퇴사 5년 차를 맞이했는데 첫 19년도에는 솔직히 성장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그래프로 그린다면 아주 짜잘한 그런 올라갈까 말까 그런 그래프였고, 19년도 말 20년도 초부터는 계속 우상향 곡선을 아주 가파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퇴사하지 않았으면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방송도 출연하고 있죠. 여러분 덕분에 책도 출간했죠. 강연도 다양하게 하고 있죠. 더할 나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나의 과거의 선택에, 나의 퇴사라는 그 선택지에 후회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은가라고 했을 때는 노라는 거죠. 그 후회의 크기를 조금 작게 만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라는 거지, 돌아가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왜 이 손끝에 거스러미 하나 뗄 때에도 약간의 피가 날 때가 있잖아요,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것조차 하잘것 정말 쓸모없는 거스러미라고 생각했는데 얘 하나 떼낼 때에도 피가 약간씩 나고 약간씩 따끔따끔함이 남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이었고 나올까 말까를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했다가 나오는 직장인데 왜 후회가 남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퇴사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단글을 먼저 드릴게요. 장점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만큼 나에게 온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분명히 내 업무 분장은 1, 2, 3번까지야. 그런데 자꾸 4, 5, 6, 7, 8, 9, 10을 시켜. 그래, 시킬 수는 있다, 이거죠. 근데 너희의 4, 5, 6을 왜 나한테 자꾸 시키느냐고. 내 업무 분장은 1, 2, 3번인데 너희의 4, 5, 6을 왜 보이지 않게 내 업무 분장에 자꾸 넣고 내가 했는데 왜 너희가 한 것인 것 마냥 가져가느냐고. 저는 선배였던 시기에 후배님한테 안 시켰어요. 왜 시켜? 내 일인데. 부탁은 할 수 있지. 부탁했으면 고마움을 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나도 그가 도움을 필요할 때 도울 수 있어야지. 참네. 지금 저는 제가 한 만큼 돌려받고요. 제가 한 만큼 인정받습니다. 근데 회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동시에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는 강연을 제가 직접 나가지 않으면 강의료를 벌 수 없고, 유튜브를 제가 찍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애드센스를 받을 수 없고, 생방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송 출연료를 받을 수 없어요. 제가 한 만큼 벌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다들 열심히 하세요. 전 직장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직장에서는 내가 한가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월급을 덜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달에 다른 달보다 좀 한가해요. 한글 파일에 안녕하세요 손희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애입니다. 이거를 수백 번 적고 있다고 해서 손희애씨 뭐 하시는 거예요? 이번 달에 월급 덜 받아가세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직장의 장점이라면 장점인 거죠. 근데 퇴사를 했을 때는 내가 한 만큼 받아간다 라는 이 한 줄, 이 특성이 이게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단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 퇴사의 장점, 한계가 사라진다.
지붕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벼룩이 한동안 계속 50cm로만 뛰었으면, 그 천장이 가려져 있었으면 50cm까지만 뛸 수 있다고 하지만 한평생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어느 순간 천장이 없다는 걸 인지하면 50cm 뛰던 벼룩이 5m까지 뛸 수 있겠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직장생활 하면서 되게 답답했던 게 나는 1m까지 뛸 수 있는데 자꾸 50cm만 뛰래. 내 색깔을 보이지 말래. 나보고 무채색인 사람이 되라는 거야. 대놓고 너무 그렇게 개성이 강하면 회사 생활 하시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그게 근데 코끼리가 냉장고에 몸을 우겨넣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답답했고, 이 몸을 자꾸 축소를 하려고 하니까 역성장통을 엄청 겪었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통은 키를 크려고 느끼는 고통이라면 몸을 더 작게 만드는 거니까 역성장통.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말이 안 되나? 하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 지붕이 사라졌으니까 안정감은 당연히 없어지죠. 고정된 월급 없죠. 복지는 뭐커녕 어디 소속된 데도 없어요. 물어볼 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정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공기업에서 못 그만뒀던 게, 제가 바짓가랑이를 계속 잡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안정감, 더 이상 지붕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저를 조금 더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의 요소가 되기는 하거든요. 안정감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저를 채찍질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성향이 저와 또 다른 분들은 이게 확실히 단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장단점을 꼽아본다면, 사람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거는 확실히 퇴사한 이후에 느끼실 수 있는 장점입니다. 없다가 아니라 덜하답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혹은 퇴사를 해서 그 직장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있을 거 아니잖아요. 프리랜서를 하든 사업을 하든 혹은 다른 직장을 가든 사람은 계속 만나야 돼요. 우리가 무인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불필요한 사람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은행 다닐 때 제가 할 일을 다 끝냈어요. 근데 선배님들이 일이 좀 덜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좀 같이 하면 좋을까요? 어떤 거를 좀 도울까요? 라고 하니까 가래요. 집에 가래.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한 2번 정도 더 물었던 것 같아요. 묻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한 1시간 뒤쯤인가? 그 자리에 없던 어떤 남자 선배 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너 땡땡 대리랑 땡땡 누구가 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냥 집에 갔다며?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카톡이 온 거예요. 세상에, 나를 뭐라고 씹었길래. 만약에 안 도왔으면 흉을 볼 수 있었겠지. 뭐 꼭 내 일이 아니더라도 서로서로 돕는 게 직장 생활인 거니까. 근데 도울 거 없다고 해놓고, 가라고 해놓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가라고 했다 라고 나를 쓰레기로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싫어요. 불필요한 그런 기싸움, 불필요한 뒷담화 왜 하는 거야? 하지만 또 반대 개념의 단점에서, 그러니까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있으면 도태되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확실히 장단점이 극명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희애님 30살인데요.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저는 예스를 드릴까요? 노를 드릴까요? 예스! 퇴사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책 제목을 퇴사는 괜찮아 방법이 문제지라고 썼던 것처럼 언제 할지, 그러니까 가장 후회가 덜할 시기는 언제일지, 그리고 퇴사한 후에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 게 후회가 가장 덜할지, 그리고 퇴사 통보를 할 때에도 사람들이랑 좋게 끝내는 방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막 엎어가지고 막 세상에서 난 너를 다시는 안 볼 것이다 이러면서 막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깽판을 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퇴사는 하시되 현명한 방법을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기업 나올 때 진짜
진짜 미운 사람들한테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거든요.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안 그랬어요. 커피 한 잔씩 돌리고 나왔어요. 정말 미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말을 구구절절 하면은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만 했었고, 내가 얼굴을 좀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섭섭한 거 해드리는 거 있었으면은 다 잊어주세요. 뭐 언젠가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말씀을 건네고 커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일은 몰라요. 동종업계에 계시는 거면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고요. 같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은 게, 퇴사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 좋거든요. 누군가에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물어보세요. 대신에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책임져. 야, 네가 퇴사하라며. 책임져. 야, 개념 있는 희애씨 네가 퇴사해도 괜찮다며. 책임져. 그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많이 물어보고요. 많이 조언 구하시고 많이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어떤 게 후회를 덜하는 선택일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고요. 어차피 후회는 하게 돼 있습니다. 거스러미 하나를 뗐을 때 피가 덜 나고 많이 나고 덜 따갑고 많이 따갑고의 차이지, 어쨌든 살점을 떼내는 거니까 따가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피가 덜 나게 요령껏 떼내고 언제쯤 뜯어야 피가 덜 날지 타이밍을 보고 그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하셨죠? 저는 퇴사 후 5년 차를 맞은 사람으로서 퇴사 잘했다. 잘한 선택이었다. 인생에서 신의 한 수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덕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응? 막장이네. 자, 막장하고 털자. 당신의 후회가 덜한 선택을 위하여. 짠! 아, 뜨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